먼저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명칭을 당초에 조세재정 개혁 이렇게 명칭을 썼었는데 조세재정 제도 개편으로 공식 명칭을 정해서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팀장에는 정태호 경제 1분과장께서 팀장을 맡고 안도걸 국정기획의 안도걸 국회의원, 또 경제1의 오기형 국회의원, 그 사회1의 김남희 국회의원 이렇게 위원으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TF 구성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관련된 그 팀 구성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후에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정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일부는 제공이 되고 일부는 제공되고 있지 못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개별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한마디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참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또 그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사실은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또 어떤 부처는 또 공약을 빙자해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정말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계속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만 오늘 내일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오늘 내일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이 3일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되고 제시됐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또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부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업무보고를 진행을 했는데 기획지정부는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세수 추계와 전망에 대한 정확성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시작할 시기가 됐다. 또 잠재 성장률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며 우리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와 관련한 TF 구성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일반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국세 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고요. AI를 정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 사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국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민간 국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같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다음 경제 2분과에서는 4개 기관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됐는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관련 구체적인 이행 계획, 예를 들면 GPU 등 AI 인프라 확보 및 활용, AI 투자 100조 원 달성 계획 등과 관련된 보고와 논의가 있었고요.
R&D 예산 및 평가제도, 과기인재 양성 전략 등이 논의가 있었고요.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신산업 분야 창업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도약 방안,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이행 전략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진청과 새만금청은 생략을 하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1분과에서는 어제 여가부와 복지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성평등 문제, 한부모 양육 문제,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복지부는 의료비, 또 통합돌봄, 자살 예방, 상병수당 본사업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병수당에 대한 본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소득보장 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사회 2분과는 교육부와 이제 문체부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AI 교육 방향에 대해서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스팀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과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 거점 국립대 역량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논의, 그 향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과 취업, 창업, 또 정주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문화수출 50조 원 관련해서 소프트파워 빅5 등 핵심 공약의 임기 내 달성 방안 논의가 있었고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는 문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재단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재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정치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민권익위 논의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또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또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지방재정 강화 방안 등 논의가 좀 있었고요. 소방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방청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또 최근에 있었던 영남권 산불에서 보여지듯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과 산림청 간의 지휘체계 조정 등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 범위 확대 등이 논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권익위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일련의 현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소위 봐주기라든지 아니면 지난 내란 사태 때 있었던 개별 의원들의 비상근 의원들의 일단 개별적인 성명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징계를 취소하는 등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행정분과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우기나 여름철을 앞두고 그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등과 관련된 현장 방문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외교안보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고 국방부에서는 주요 현안 및 추진 정책을 보고가 있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를 위한 어떤 방안들, 한미 동맹의 공고화 방안, 또 군 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방안, 이 중에서 방첩사령부입니다. 방첩사령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가 같이 공감을 했다. 그리고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라든지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청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확대, 또 첨단 AI 무기체계 연구 개발 등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특별히 그 한국형 삼축 체계라든지 등등 이거 관련된 이런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획득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시스템 문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잠시 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어제 그 공지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쪽 기자님부터 네, 소속과 성명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입니다. 아까 부처별 업무보고 좀 다시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업무보고 했던 부처들한테도 좀 얘기가 된 건지 공지가 된 건지 궁금하고 다음 주 업무보고나 향후 업무보고 추가로 일정 같은 게 좀 확정된 게 있는지. 예, 그 형식은 곧 논의해서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할 거고요. 예. 그러나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말로 부실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그 수준이 제가 뭐라고 표현을 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의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논의해서 부처와 상의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줄 기자님 이어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SBS 비즈 정동진 기자인데요. 정부 부처 개편으로 기재부가 쪼개질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기재부 내부에서나 뭐 금융위 금감원 내부에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어제 정부 부처 개편을 좀 강도 높게 비판하셨잖아요. 사실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해 빠르게 국정기획이나 정부 대통령실에서 청사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설계도 정부에서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오전에는 산업부, 오후에는 노동부를 이제 그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데 두 부서를 선택한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직 개편 TF가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고요. 최대한 조직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기재부가 뭐 거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그럼 사실상 퇴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국가의 세금으로 저희 녹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가 어떻게 될지 방향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현재 주어진 자기 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안감 때문에 도대체 왜 불안한 건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직자 본인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께서 그 산업부와 고용부를 가시는 것은 어제 그 기재, 중기, 그리고 산업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성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기업과 경제 분야의 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또 제대로 된 또 보상도 받고 또 일할 맛이 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줄 기자님. 네. 저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입니다. 지금 국정과제 보고에 대한 좀 신속함 어떤 정확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장차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서들도 많은데 이 후에 오시는 장차관분들께서 이미 국정과제 이런 게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본인들의 비전을 조금 펼치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괴리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명되는 그 모든 장관, 차관 등 정무직 공직자들은 이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가 기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또 국정 과제 외에도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 부처의 또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부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또 그 장관의 또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충돌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 한민정입니다. 정보조직 개편 TF 어제 구성이 됐고 회의도 계속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큰 틀에서 어제 오늘까지 논의된 게 있으신지 어떤 주제로 대화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아직은 그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들 그리고 그 각 분과에서 이러저러한 논의를 하면서 그 조직 개편의 수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 그리고 당에서 그동안 그 얘기했던 여러 가지 또 조직 개편 안들이 있습니다. 그 안들에 대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그 여러 가지 제기됐던 그 조직 개편 수요를 이렇게 모으는 작업들을 오늘 할 겁니다. 우선 오늘 그걸 진행하고 그 수요를 좀 정리하는 것들을 당부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그냥 기능적으로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적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시대적 수요에 따라서 행정 수요에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조직이 시대적 수요와 행정 수요, 국민 수요에 정확히 조응하는 체계로 돼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평가가 하나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시대적 수요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이제 개편 필요성, 이 크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SBS 박하정인데요. 오늘 보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구체적인 사안이 명기된 게 이제 기본사회가 행안부 보고가 따로 이제 어제 행안부는 정치행정이었지만 오늘은 사회 1에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게 좀 이제 방점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도 이건 행안부가 키를 잡고 따로 보고를 받고 챙기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렇게 기본사회를 명기해서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좀 취지나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기본사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치를 때 공약도 있었습니다만 헌법에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나온 국민의 기본적인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또 기본권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복지 분야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이제 다 골고루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행안부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서 행안부가 갖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이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0시에 또 저가 있죠. 그리고 혹시 뭐 하다가 또 질문이 혹시 쌓이면 이따가 한 번 더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업무보고가 막 진행되는데 이렇게 막 브리핑하기가 쉽지는 않대요. 그죠? 그런데, 혹시 이제 그 궁금한 것이 좀 쌓이고 하면 저희가 오후에 한 번 더 시간을 서로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좀 많이 불편할 텐데 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